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고급 펜션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풀빌라를 가장 고급 숙소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해도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숙소 또는 기념일 파티를 즐겨도 충분히 멋진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풀빌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풀빌라 이상의 고급 숙소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1박에 50만 원이 넘는 숙소는 있었지만 매우 희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고급 펜션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졌고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최근 2년 동안 특별한 비교 대상 없이 좋은 영업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2022년 봄,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의 정점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 일부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방역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했고 올 봄에는 정점을 지나서 서서히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래었던 엔데믹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지만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도 1박에 40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국내 펜션의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스타일의 펜션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풀빌라 펜션과 같이 고급 숙소를 운영하는 분들 또는 풀빌라를 생각하는 여러 창업주들의 고민이 매우 큰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엔데믹이 다가오고 해외 여행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국내 여행자 수가 급감하게 될까? 물론 한시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숙박업을 불안한 시선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해외 여행자의 수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직전까지 매우 급격히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해외 여행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해서 요란스럽게 국내 여행업을 걱정했었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 영업의 문제는 엔데믹 상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펜션의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행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국내보다 해외여행 증가율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1박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펜션들은 존재했었고 성업했었습니다. 해외 여행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국내 여행자 수는 매년 늘어서 2017년에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여행자 수 감소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자와 국내 여행자 수를 양분해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여행과 국내 여행자의 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이 넉넉해진 만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갖춰지고 은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행자 수는 이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행자 수 감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빌라와 같은 고급 펜션 사업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일시적인 여행자 수 감소가 아니라 풀빌라 공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걱정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차별화에 대한 고민입니다. 비슷한 펜션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유명한 펜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타 지역에 우후죽순 비슷한 펜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 특징 없이 그 형태만 따라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어떠어떠한 펜션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과일 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펜션이 되려면 차별점을 갖고 있는 펜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빌라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펜션을 운영하길 원하는 모든 펜션 사업자는 이전보다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스파 펜션, 통나무 펜션, 흙집 펜션, 바닷가 펜션 등 이미 많이 봐왔었던 펜션은 희소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차별화된 컨셉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풀빌라 역시도
독특한 컨셉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미 고급 숙소의 한 카테고리 안에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고급스러운 집에 개인 풀장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약률이 치솟는 그런 상황은 이제 보기 힘들고, 앞으로 그런 곳은 점차 침체기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1세대 풀빌라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 펜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크기, 디자인, 프라이빗 풀? 풀빌라는 객실의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 숙박료가 결정됩니다. 만약 같은 컨디션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결국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잘 갖춘 풀빌라 또는 리조트가 더욱 여행자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그저 건축물을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겉모습만 화려해도 영업이 잘 되던 곳이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책에 일본의 펜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 소비자는 또다시 해외에 나가서 1박에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숙소를 경험하고 돌아올 것이고, 국내에서도 고가의 펜션을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이용할 겁니다. 앞서 이용했던 숙소들을 비교하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빌라를 비롯해서 고가의 고급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국내 여행자의 감소 또는 해외 여행자의 큰 증가를 염려하기보다는 고급 펜션이 만들어진 후에 그에 준하는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여행업계와 숙박업계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한 내용은 농어촌 민박협회에서 발간한 민박 매거진에도 동일하게 실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는 민박 매거진의 펜션 사업 전문가로 계속 칼럼을 실기로 했습니다. 여러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필진으로 참여해서 좋은 잡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